제 소개를 이제 먼저 드리면 저는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채용 IT 팀의 교육 기획하는 사람이고요. 박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의 이제 제목은 아시겠지만 시민기술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 펀딩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나 소셜 섹터 활동가들 대상으로 IT 관련된 기술 역량 강화를 열고 있습니다. 총 4가지를 열었고요. 2월 달에는 PPT, 동영상 을 진행을 했었고 3월 달에는 웹페이지 기획이랑 디지털 마케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강의가 되겠고요. 아마 해마다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팅은.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내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전담해 주셨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과 컨설팅을 하셨던 정승철 매니저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이름은 정승철이고요. 그리고 활동가로서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제 딸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지금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워킹데드고, 현재는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그 나눔 IT 매니저로 있고요.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 디지털 마케팅 혹은 이제 디지털 모금 관련해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스쿨이라고 그 미래세대 진로 학교를 제 뜻과 이제 비슷한 분들과 같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도 활발히는 아닌데 간간히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그 대학원 수료를 4년 전에 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제가 논문이 통과되는 바람에 너무 제가 영광스러워서 좀 어필하고자 하네요. 석사라고 제가 했고 달라지죠. 그리고 이전에는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취직한 데가 기업의 사내방송 TV의 방송 PD였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꿈이기도 했고 방송 PD 혹은 이제 기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름 좀 즐겁게 생활하다가 시민사회 쪽 그리고 NPO 쪽이 좀 그때 궁금해가지고 그때 처음 이직한 곳이 이제 희망제약소였고, 희망제약소에서 이제 후원팀으로 처음 제가 들어가서 모금 관련된 일을 1년 반 정도 하다가, 그리고 기획 홍보실이라고 이제 홍보와 이제 마케팅 일을 하는 부서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퇴사를 했죠. 그 뒤에 이제 브릿지스쿨을 그때 창업을 했었고, 이후에 브릿지스쿨이 제 생각보다 제 밥벌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이제 파악한 순간 밥벌이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국회에도 잠시 그때 홍보비서관으로 이제 있었고, 그때 뒤에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작년이었죠. 작년 4월 이제 총선 때 제가 그 캠프 총선 관련해서 홍보총괄로 그때 일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이름을 좀 들어보신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커피나 트래블러스 맵은 좀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파릇한 젊은이라고 최근에 이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있는 도시청년 농사 프로젝트 단체도 얼마 전에 한번 그때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영리 단체하고 사회적 기업들을 좀 많이 만나봤던,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때 대학 후배하고 디지털 마케팅만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그때 잠시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영리 기업도 좀 많이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러한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제가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이게 슬라이드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거였고, 조금 더 아마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슬라이드와는 별개로 조금 더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제가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 이번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막 알아봤는데 정의를 명확히 사실 하고 있거나 보편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오겠지만 어떤 지식백과라든지 뭐 백과사전 같은 데서는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해둔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디지털 마케팅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한 바가 없는 사실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영리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비영리단체 역시도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대충 뭐 SNS, 뭐 홈페이지, 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규정되어지지 않는 개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컨설팅 할 때 먼저 좀 보여드리는 일종의 맵이죠. 매핑 작업인데, 그러니까 그 마케팅 영역을 전체 다 아우르는 맵은 아니고요. 그 단체 개인 혹은 활동가 개인 혹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간단하게 매핑 작업을 해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궁금해 하실 거고, 이 중앙에 홈페이지와 혹은 블로그를 두고 어떻게 이를 확산시키는가, 그리고 바깥에 이제 유저들을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유저들에서 그 후원자 혹은 유저들에서 그 고객으로 바꾸는 그 행위들이 사실상 지금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방법이 나와 있으면 사실 모두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뭐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된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어떻게 잘 되는지 한 세 번째 시간쯤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컨설팅 사례들이라든지 여타 이제 좀 잘 되는 케이스들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배치를 했고, 다음 주는 제가 마침 다음 주 저희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 전날과 그 전전날 디지털 마케팅 이제 서밋이라고 저희 센터에서 저를 그 보내려고 한 40만 원 정도 그 회비를 납부했던 나름 이제 한 해 중에서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는 꽤 큰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그쪽에서 제가 결과물들을 그래도 이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와서 제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선생님 죄송한데 성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김희정. 잠시만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마케팅 말고 일반적인 마케팅을 정의하는, 그리고 마케팅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어디선가는 한번 들어봤을 법만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마케팅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과 시스템이라고도 말을 하고, 혹은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석학들의 정의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나 제품과 행복한 경험, 특히 과거에는 행복한 경험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는 가장 많이 어쩌면 회자되고 있는, 그냥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수평화 되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이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행복한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고객은 기업에게 보통 이제 어떤 영감, 그러니까 그냥 물품 구매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걸 구매함으로 해서 기업이 얻는 영감, 이렇게 했더니 고객이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해서 느끼는 그 영감으로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영감과 그리고 사실 구매를 하고 SNS에서 댓글을 남기고 멘트를 한다는 거는 그를 지지한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제 부정적인 말 말고 그래서 지지 혹은 이제 구매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지불 고객은 기업에게 이제 이러한 기업 혹은 기관에게 이러한 것들로 이제 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서로 소통과 이제 관계 구축 그리고 가치 교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사실 이제 상호 이러한 좀 교환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지금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디지털 마케팅은 어떤 것인가를 좀 이제 봤을 때 몇 가지 좀 이제 정의를 잘 해놓은 곳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경제지인데 이쪽에서 지금 정의 내려놓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파란색 글씨가 주로 이제 좀 저희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디지털 채널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이제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가치를 분석하고 정량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마케팅하고 디지털 마케팅하고의 차이는 일단은 디지털 채널, 디지털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홍보나 마케팅 활동이 사실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왜 여러 가지 웹로그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 여기 테코피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IT 교육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그리고 더 타겟화되고 측정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적인 부분들이 디지털 마케팅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은 크게 마케팅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지금의 이제 그 트렌드에 비춰보면 단순 디지털 환경이나 온라인 환경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죠. 네.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가요? 맞나요? 이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쯤에 구글의 에릭 슐츠 맞나요?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 회장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바일이다. 온리 모바일이라고 그분이 이제 주창을 하셔가지고 그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미 사실 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모두 다 이제 체감하시겠지만 모바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모바일을 뺀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실은 큰 축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면 주된 마당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모바일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통 컨설팅 나갔을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지금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 기관에 혹은 그 기업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모바일에서 홈페이지가 정확히 보이는지 구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후원 등록이 가능한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점점 갈수록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량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한 활동이 앞선 세대의 마케팅과 이제 구별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GA라고 하죠. 애널리틱스라는 그 웹로그 분석 툴 혹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오는 수치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방문자가 몇 명인지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체류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 혹은 블로그나 사실 페이북 페이지만 보더라도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그런 인사이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전과 마케팅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자면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반드시 좀 이를 영감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마케팅 전략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관계 지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과거 마케팅하고 지금 현재 마케팅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과거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주로 4대 매체를 썼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네. 이거 지금도 이제 아주 강력한 매체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사실 소통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마치 이제 그 비유하자면 큰 전투가 일어났을 때 공중에 아주 커다란 전폭기를 띄워서 공중에서 엄청난 규모의 미사일을 땅으로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메시지 발신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국지전이라든지 소총을 든 보병 혹은 아주 특수한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 저희 흔히 영화에서 보는 일당 100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게 대규모 전술을 쓸 수 있는 그런 비행기 부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지향성에서 그런 4대 매체나 매스미디어가 할 수 없는 소통,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마케팅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슬라이드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본의 유명한 마케터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깔때기 모양에서 여기 위에는 이제 소비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자사의 고객 혹은 이제 후원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매스미디어에서 고객을 혹은 후원 회원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랬어요. 4대 매체에 큰 비용을 투자해서 엄청난 광고를 때려붓겠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여기에 와글와글 모여서 여기까지 당도하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빠져서 여기까지 넣으면은 고객으로 되는 건데, 이 안에서의 그 작용들은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예전 과거 마케팅이었다고 하면은, 디지털 마케팅은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관계 지향성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페북에서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이 이 안에서 페북에서 나는 이 제품이 좋아, 나는 혹은 이 모금 캠페인이 난 즐거워 라고 댓글을 남기고 고객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흔적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전에 과거 매체에서 4대 매체에서 진행했을 때는 뉴스에서 현대자동차 광고를 아무리 세게 쏟아부어도 과연 정말 그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여기에 고객으로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과거의 마케팅과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케팅 서적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이게 용어가 아마 몇 번 좀 보셨을 텐데, 과거 마케팅과 홍보 그리고 광고학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를 하는가를 이제 앞머리자를 따서 이렇게 했던 건데, 주로 이제 4대 매체를 기반으로 한 큰 광고가 이제 주 매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바라봤던 이제 시청자들이 그 제품을 주목을 하고, 그 광고가 매력적이었으면 이제 흥미를 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사고 싶어.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동차가 좀 아른거린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랜저가 아른거린다 하면 욕구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이 되어서 액션, 그러니까 구매까지 넘어가는. 이게 이제 과거 마케팅과 광고학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덴츠라고 하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기획 같은 가장 일본 내에서, 안녕하십니까, 가장 이제 규모가 크고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창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인터넷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검색과 공유가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는 흥미만 느껴서 바로 액션이나 구매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를 사고 나면은 공유하고, 블로그나 페북이나 기타 SNS 매체에 이제 공유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부강했던 개념이 단순히 검색에서는 검색이 아니라 이제 비교 조사까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이 사실 이제 소비자 행동 단계가 이제 진화되었던 방식인데, 이렇게 소비자들은 진화가 되었는데 기업 쪽에서 진화하지 못하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더 나왔던 게 디지털 마케팅으로 진화되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바일에서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바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모바일과 결합되면서 24시간 이제 기업 혹은 단체에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오히려 조금 불행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지나치게 노출되어 버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24시간 노출이 되어 있어 버렸고, 그리고 30cm 범위 내에 대부분 다 모바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 30cm 범위 내에 지금 모바일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이제 지금 상황 변화가 생겨났고, 또 하나는 이제 1대1 마케팅이 가능해진 점. 예전에 모바일이 없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서 아무리 광고를 세게 이렇게 한다고 한들 실시간 아니 혹은 1대1로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톡,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밴드, 그리고 이제 뭐 어플 중에서도 쿠폰 어플들 많이 들어오죠. 어디 이제 지나가면은 위치 기반으로 옆에 공차 있으니까 공차 무료 쿠폰 있으니까 빨리 먹어갖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지금 변해져 왔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가 주요 매체로 치면 빅4이고, 그리고 현재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좀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소셜 미디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더니 빅4는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빅4와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케팅 시대일 때는 커다란 광고와 홍보비가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십억대로 가야 되겠는데, 아시면 미국의 그 슈퍼볼 게임할 때 그 30초 혹은 이제 1, 2, 3분 정도의 광고가 나가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처럼 이제 큰 광고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반면에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적은 비용만 가능한 게 아니라 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성과 측정은 이제 불가한 부분이고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케팅 시장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기업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 쪽에 정보를 유통시켜서 바이럴 효과를 내는 것, 입소문을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사 사이트로 그 트래픽을 최대한 끌고 들어오는 것. 보통 두 가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그렇게 많이, 아마 전화도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홍보대 행사 쪽에서. 그러세요. 예.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재단 이렇게 저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은 아니겠네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 아름다운 커피라고 할게요. 전화가 이제 한 통 걸립니다. 저기 아름다운 그 커피시죠? 제가 네이버에 커피라고 검색을 했더니 아름다운 커피가 지금 전혀 상위에 잡히지가 않는데, 혹시 지금 어디 대행사 혹은 어떻게 광고하시냐고.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렇다 하면은 저희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아름다운 맛있는 커피나 커피 선물 세트를 치면은 그 포스팅이 가장 먼저 뜨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의 방식입니다. 네.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로 이제 유명 블로그, 그러니까 나름 이제 파워 블로그라고 부르는 분들을 업체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원고를 얼마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통 근데 업체들은
이렇게만 해서는 되는 걸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을 써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제 트래픽을 이렇게 탁 쏘는 그 프로그램을 쏴서 그 블로그의 포스팅이 실제로는 한 10명 정도, 하루에 10명 정도 보시는데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보는 것처럼 불법적인 트래픽을 탁 쏴서 실제 이렇게 광고주가 네이버에 그러면 내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보자 해서 탁 쳐보면은 정말 이렇게 상에 탁 꽂혀 있는. 근데 이거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 한번 해가지고 관련된 업체 대표들이 꽤 많이 이렇게 좀 입건되었던 사례도 있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마케팅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 그래서 제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저만의 대안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모든 마케터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마케팅 믹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만 하겠다 혹은 4대 매체, 주요 매스미디어만 운영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기관이나 우리 단체, 우리 기업의 성격과 제품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대외 시장 환경을 또 파악을 하고, 그러면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야 할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 될까에 대한 상을 잡아 나온 다음, 이제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할 때는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 마케팅, 조금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갈 때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조금 이제 세심하고 성실한 마케팅. 사실 세심하고 성실한이라고 표현했지만 댓글을 가장 잘 응대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마케팅이 있고 대부분은 이를 이제 믹스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소셜 섹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스미디어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광고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이쪽 섹터가.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좀 의존을 하시는 게 소셜미디어 쪽이죠. 근데 이쪽은, 아마 담당자들께서 다 좀 체감을 하실 텐데, 단기간 내에 성과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케팅 성과를 얻어내기까지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신제품 출시하면은 이제 최소 네이버 큰 메인 배너 광고도 쾅 때리고, TV 광고도 때리고, 신문 광고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트위터나 기타 뭐 페북이라든지 이렇게 쭉쭉쭉 소통을 하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 이렇지 못한 사회적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유사한 형태가 무엇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온라인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메인 배너를 띄우지는 못하지만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 혹은 페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광고들, 인스타에서 할 수 있는 그 광고들, 그나마 그 광고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마케팅 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포털이라든지 방송사 혹은 신문사들과의 어떤 공동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협업 구조를 갖추어서 저희가 큰 비용을 들지 않아도 그 방송사에서 신문사라든지 그쪽에서 우리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사실은 그런 이제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놔야 되겠죠. 이거 외에는 사실